안녕하세요. 디센터 도혜리 기자입니다. 매일 암호화폐 업계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각 분야별 입장도 천차만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1년 하반기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모신 기업은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이현명 DA 그라운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샌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디에그라운드 대표 이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가격 전망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특히 가격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 지표와 코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높아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신탁이나 ETF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서 기관 자금 유입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코인 시장 키는 기관한테 있는데, 이런 코인 시장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어떤 글로벌 매크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본다면은, 사실 이런 방향성 결정짓는 어떤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그런 예측해 볼 수 있는 매크로 지표를 저희가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미국 물가, 고용, 그리고 하우징 지표,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에서 목표하고 있는 2%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페드는 이게 물가 상승이 계속 일시적이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좀 둔화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로나 시국이랑 좀 관련이 많은데, 사실 뭐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고용 그 실업률 지표가 목표치를 좀 달성하는 걸로 보이다가 다시 또 방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좀 요약을 해보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돈줄을 쥐어야 되는데, 돈줄을 지금 쥐자니 고용이 좀 불안해질 것 같다. 그래서 돈줄 쥐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되나 정도의 스탠스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돈줄이 줄어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인데, 그런 입장에서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음, 코인을 들고 있는 건 더 위험한 행위죠. 사실 기관 입장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어떤 리포트에서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금과의 동행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한동안 침체기였다가 올 초,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관 자금이 풀리면서 기관이 금을 보유한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선언적 행위로서 좀 들어온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지금은 좀 이 파이가 계속 줄어들 것 같은 상황이 보이는데, 이때는 비트코인과 금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음. 뭐 그것보다 덜 위험한 자산들 순서대로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서, 이때는 좀 더 그런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거는 그냥 디지털 금이야 라고 믿는 것들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네네. 작년에 기관들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네네.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렸고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선언적인 행위로 어떻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금과 동일 선상에 놓고 투자를 했다라면 지금은 좀 테이퍼링이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트코인과 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고 이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조금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 네. 테이퍼링을 들어가는 시기 그리고 그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통화 정책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단순히 그런 MBS나 이런 국제 성격의 자산들을 매입하는 테이퍼링이라는 행위가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사실상 더 센 카드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확실하게 그 음, 시장 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 테이퍼링을 쓰고 금리 인상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취하는 상황인 거고 사실 그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나왔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들을 봤을 때는 사실 테이퍼링이 좀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음, 인상도 원래 예상을 했던 2022년 말 23년 이 정도 시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6개월 정도 빠른 시기로 예측이 된다라는 기사를 음, 봤어요. 이런 코로나 시국이 극복이 되면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주기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올 것이고 저는 음, 이게 영향도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현금을 쥐고 있다가 거기서 하락 추세를 보면서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여기서 자산을 더 매입한다라는 것은 조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 음, 파이가 커져야 가격도 올라가는 건데 시장 파이를 키워야 될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가격을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자산을 계속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냥 자산을 일단 한번 팔았다가 그리고 네.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시점에 자신들만의 전략을 세워서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음, 하반기에는 좀 이런 방향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제공하시는 서비스가 어쨌든 고객들의 가상 자산을 예치를 해서 그걸로 운용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렇게 좀 가격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운용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 기관들의 스탠스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날 수 있는데 우리는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저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잘못 맞으면 이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시기에는 현금성 자산 또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음, 기회를 노려봐야죠. 그래서 음,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 관점,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적립식 투자, 하락 추세로 돌입했다라고 판단될 때마다 계속 코인을 산다, 메이저 코인 위주로 음, 산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액티브한 투자인데 사실 매크로 지표랑 온체인 지표를 꾸준히 살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빨리 포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 시그널이 강해질수록 거품이 꼈다고 보이는 코인들을 숏을 칠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반등세가 왔을 때 메이저 코인에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비중을 급반등이 올 만한 테마주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주 코인이죠. 여기 이제 테마주 코인이 좀 중요한데 저희가 디파이 코인 장세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매크로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들이 상승 추세로 돌입하기 전에도 사실 디파이가 메이저한 장세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결국 테마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장이 계속 왔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 반드시 어떤 하나의 테마가 생길 거고
그 테마 내에서 폭등할 코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음, 어떤 것이 테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뭐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NFT 관련된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시기에 어떠한 테마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떤 테마를 몰 것이고 그 테마에서 급반등하는 급상승하는 코인이 분명히 나올 거라서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요한 정보들만 콕콕 집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혹은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말씀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 말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뭐 그럴듯한 말로 코인 시장 지금 너무 좋습니다. 뭐 많이 예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말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잘못된 시장 정보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로가 아닌 내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그리고 모두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사실 저는 세상은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20년 전에도 집 사는 게 어려웠고 10년 전에는 집 사는 게 더 어려워졌고 지금은 집을 못 사죠. 그래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빠르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음, 코인 투자라는 게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금 자산을 많이 벌어 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잘했건 저절로 벌렸건 어떤 경우일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그분들의 이야기 너무 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 음, 운명에서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게 좋다. 코인 시장도 그런 식으로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좀 더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빨리 익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DA 그라운드 이한명 대표님 모시고 올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